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사제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신화카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카드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화 얘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재미있는 또 이게 지혜, 궁금증들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삶이 좀 더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신화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신화 이야기가 타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타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번 정도 이제 알아보시면 좋거든요. 자, 먼저 이제 고위 여사제라고 불려지는 이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고위 여사제라고 불려지는 카드는 우리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인물과 매칭이 되는 카드입니다. 포네도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제우스 신의 딸이면서 데미트르 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계, 이제 저승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명계의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그래서 이제 하늘, 그 다음에 땅 속, 그리고 이제 그 물 속에 있는 세 신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하늘에 이제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우스고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땅속 명계, 또 저승계라고 할 수 있는 세계는 하데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세 사람은 같은 형제입니다. 한 뱃속에서 난 이제 형제인데, 이 이제 형제들이 여러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세상을 세 군데로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스토폰에는 또 이제 기구한 삶의 운명을 타고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 하데스라고 하는 명계 지하세계의 신이 페르스포네에게 이제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페르스포네가 이제 아름답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하데스가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데스가 바로 이 페르스포네를 데려가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페르스토포네가 원래 꽃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밭에서 놀고 있었는데 하데스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지하 세계로 연결되는 절벽 옆에 아름다운 꽃을 하나 피우게 해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페르스포네가 그것을 꺾으려고 다가가는 순간 페르스포네를 납치한 것이죠. 데미트르가 아주 딸을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페르세포네가 없어진 걸 알고 온 세상을 찾아다녔던 거죠. 대지의 여신이 딸을 찾기 위해서 슬픔 속에서 대지를 돌아다니니 대지에서는 이제 곡식도 자라지 않았고 또 꽃들도 피지 않았다. 제우스 신도 이제 주변에 이제 신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니 사람들이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대지는 다 메말라 가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세상이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신들이 얘기하는 관계로 할 수 없이 제우스가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이제 페르세포네를 이제 지하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는 전령의 신이 있습니다. 이제 헤르메스는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죽음의 세계, 지하의 세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헤르메스인데요. 이제 그 헤르메스를 불러서 이제 그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고 해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데스에게 전하도록 시킵니다. 전령의 신인 이제 헤르메스는 이제
날개 달린 신발을 타고 이제 지하의 세계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데스를 만나서 이제 제우스 신의 얘기를 전합니다. 하데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쓰게 되죠. 페르세포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동안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났으니 힘이 없을 것이니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석류 열매를 3개를 따서 페르세포네에게 줍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페르세포네는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데미트르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는 들뜬 마음에 그 석류 열매를 무심코 받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명계, 저승의 세계 속에서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의 세계의 음식을 먹게 되면요, 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의 법이 있는 겁니다. 페르세포네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날 페르세포네는 이제 지상의 세계로 나와서요, 그 다음에 데미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었던 이야기들, 너무도 슬펐고 괴로웠던 이야기들 다 얘기하고 마지막 끝에 하데스가 석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데미트리오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게 되면 지하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법률을 데미트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너무 화가 나서 제우스를 붙잡고 아주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제우스가 아무리 달래도 데미트리는 이제 화를 풀지 않으니까 이제 제우스의 어머니 또 데미트리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이제 데미트리를 달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미트리의 어머님과 동시에 제우스의 어머니인 레아가 나타나서요, 중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지하의 세계에서 페르세포네가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니 반반 6개월씩 반은 세상에서 살고 반은 지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시내들의 이제 법칙에는요, 아주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음식을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기간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석류를 6개 먹었다고 그러면 6개월이 되겠지만 석류를 3개밖에 먹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3개월로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요, 1년 12달 중에서 3개월간은 페르세포네가 이제 명계 지하의 세계로 이제 가서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안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데미트리는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계절 중에 겨울에는 이제 대지의 여신이 슬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식물들이 다 죽게 된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페르세포네는요, 지상의 여신이었지만 하데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명계 저승세계의 여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물론 3개월밖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저승세계의 여왕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겁니다.
헤라크레스라든가 또 아니면 뭐 테세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이제 지하에 내려갔을 때 이제 명계의 여왕인 이 페르세포네를 만나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페우스도 그 아내가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을 때 페르세포네가 이 이제 하데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인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또 이제 간청을 드리는 또 이런 얘기들과도 이제 이야기가 상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페르세포네의 운명은 그렇게 아주 행복한 운명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페르세포네의 이제 경우처럼, 그래서 이 여사제 카드가 결혼과 관련되는 카드 질문 속에서 여사제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결혼이라든가 연애가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애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애에 관련된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연애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여성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아주 강압적인 결혼이 많았던 시절에는요, 이 여사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매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또한 이제 중매 중에서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집안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은 좋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사람과 이렇게 별로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만나거나 사귀거나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여사제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타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또 질문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사제 카드가 조선시대 때 나왔느냐, 아니면 지금 현대 21세기에 나왔느냐, 또는 이제 이렇게 남녀 관계가 엄격한 북한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이제 자유국가인 미국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하룻밤에 실수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사제 카드의 해석도 예전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억지로 결혼을 한다라는 해석과는 달리 조금은 이제 완화되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 좋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아주 나를 좋아해서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뭐 특별히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뭐 마음에 그렇게 썩 차지는 않지만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은 완화돼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질문적 상황이냐, 아니면 심지어 국가의 어느 나라에서 이 카드를 뽑았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해석에 있어서 아주 페르세포네가 갖고 있는 요 열매, 과일 열매는 요게 이제 석류 열매입니다. 석류의 열매를 한 손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또 한 손에는 수선화를 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이렇게 명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꽃이 이제 수선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라고 하는 꽃에는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이제 그러한 꽃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선화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에 취해서 하루 종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어찌 보면 페르세포네의 생각이 누군가의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빠진 나르시즘적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데스에게 명계로 빨려 들어가는 저승의 세계로 가게 되는 그러한 유혹의 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수선화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신주의자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수선화를 아주 이제 이렇게 자기의 상징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는 계단은 이제 어둠의 계단이죠. 그래서 어둠의 계단, 이 어둠의 계단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어둠의 계단을 통해서 이제 명계로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요 이제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승의 세계로 이제 저승의 세계로 내려가는 저승의 계단입니다.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기 때문에 이제 그 저승 속에서는 이제 밝고 어둠이 이렇게 공존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저 멀리 보이는 요 이제 그 대지, 요 대지는 이제 지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이렇게 그 지상의 세계와 그 어둠의 세계를 표현한 이것, 그러는 가운데서 왠지 슬픈, 그러나 이제 그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왕관에 관해서 이제 왕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승세계의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